동방박사의 오디오북. 단편소설 모음집 빌. 7번째 이야기. 기다림. 이지연, 세실리아 수녀. 언니, 저 이렇게 해주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손님은 종일 뒹굴거리며 보던 잡지에서 찢어낸 것 같은 요즘 잘 나가는 여배우 사진을 한 장 내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애써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얼굴은 어쩌니? 그리고 그쪽 나이가 더 많아 보여. 언니라고 부르지 말지. 하려다 입을 꾹 다물었다. 고맙게도 귀가 멍할 정도의 헤어드라이어 모터 소리가 거울 속 여자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다. 별 생각 없이 손을 움직였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입가에 슬며시 미소를 올렸지만 거울 속 어디를 찾아봐도 그 여배우는 없다. 눅눅한 날씨 때문에 미용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 머리는 다시 푸석하게 변할 것이다. 귓가에서 드라이어 소리가 맴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매일 조금씩 더 길어지는 기분이다. 이제 곧 공원이 나올 것이고 그 공원을 가로지르면 내가 사는 집이 나온다. 공원에는 길고양이들의 아지트가 있다.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밤에 들을 만한 것은 아니다 싶어 발길을 재촉했지만 버려진 아기 울음소리 같은 저 희한한 소리는 멈출 줄 모른다. 시끄러워. 어머나, 퇴근이 늦네요. 언제부터 뒤에 있었는지 모를 웬 아줌마가 아는 척을 한다. 저기 윗집에 사는 아가씨 맞죠? 우리 서로 인사라도 하고 삽시다. 나는 싫다. 별로 궁금하지 않다. 그녀도 내 대답을 기다린 것은 아닌 모양인지 곧바로 흐트러져 있는 쓰레기들을 성의 없이 발로 걸어모으며 큰 소리를 낸다. 하여튼 이놈의 도둑고양이 새끼들 아주 싹 없애버려야 돼. 대문 앞 길바닥이 찢어진 종량제 봉투에서 흘러나온 쓰레기로 온통 난리다. 하루 종일 비어있던 방은 공원 벤치와 별 다를 바 없게 느껴진다. 보일러의 온도를 높이고 전기장판까지 켜고 누워있자니 눈이 감겨온다. 종일 따라다니던 소음이 멈췄다. 하지만 방 안까지 따라 들어온 고양이 울음소리. 야행성이었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다. 언제부터 고양이가 여기 살고 있었지? 피곤해. 수고하셨습니다. 가게 안을 종일 뛰어다니며 사람들의 시중을 들었어도 참 우렁찬 인사로 헤어진다. 그들은. 하루가 길다. 드라이어 소리를 귀에 가득 담은 채 걷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 공원에 도착한다. 좁은 공원이라는 것을 감춰보려는 노력이었을까? 빨간 고무가 얇게 깔린 구불거리는 이 산책로를 벗어나 20발자국 정도 걸어가면 제법 큰 나무 뒤편으로 덩그러니 놓인 벤치가 하나 있다. 여기 앉아있으면 나무의 그림자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 속의 공원이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내 세상처럼 머물 수 있는 곳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세상에 약속 없는 사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날.
밀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점심은커녕 잠시 앉아있을 수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이 오늘 아침 눈을 뜬 이후로 가장 기다려진 시간이다. 아, 뭐야? 뭐지? 겁도 없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길고양이라. 문득 이 녀석이 어젯밤 대문 앞 쓰레기 봉지를 그 꼴로 만들어 놓은 놈은 아닐까 궁금했다. 녀석이 누구든 내 시간 안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다. 툭 차버렸다. 다시 다가왔다. 또 툭 밀어버렸다. 나만큼 녀석도 고집이 있는지 발을 굴러대도 도망가지 않는다. 문득 영화 속 대사 한마디가 떠올랐다. 나는 녀석에게 물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가방 안을 뒤적거려 본다. 가르릉 하며 희망에 반짝이는 녀석의 눈길 때문만은 아니었다. 다 부서진 과자 한 봉지를 찾았다. 꼬박 일주일째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 어쩌면 녀석은 그 자리가 원래 제 자리였을 테니 내가 그를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다. 녀석을 만난 다음 날 나는 우연히 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공원에 모여있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하나 봤는데 어쩐지 낯이 익었다. 아, 그녀다. 푸석한 머릿결을 가졌으나 사진 속 여배우를 닮고 싶어 했던 그 여자. 경계하지 않고 그녀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있는 작은 무리의 길고양이들 주변을 녀석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놈들은 녀석을 끼워주기 싫은 모양이다. 녀석을 매일 만나다 보니 녀석의 얼룩무늬가 조금 특별해 보인다. 흔하디 흔한 길고양이에게 특별하다는 표현이 어색하게 다가왔다. 그래, 녀석이 다르면 뭐가 얼마나 다르겠나 싶어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소리 없이 잘도 다니는구나. 집으로 들어가는 가파른 녹색 철제 계단을 올라서는데 어느 틈에 녀석은 그날처럼 가르릉거리며 내 다리에 기대선다. 야! 녀석을 다시 밀어버렸다. 더 이상 줄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데도 여기까지 따라온 건 순전히 놈의 선택이다. 그래, 고집 있는 고양이지. 너는. 나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녀석은 녹색 계단 맨 윗칸에 앉아 나를 내려다보며 마치 제 집으로 내가 찾아올 것을 기다렸다가 어서 오라는 인사라도 건넬 태세로 목을 쭉 뺀 채 앉아있곤 한다. 게다가 저 낡은 빨간 벽돌단만 넘으면 제가 사는 공원이라는 것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그래서 나보다 내가 사는 집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양 도도하게 담벼락 위를 걸어다녔다. 녀석은 참 선명한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다. 왜 길에 살게 되었을까? 어디선가 그 주인이 찾고 있진 않을까? 혹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닐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녀석이 친구를 데리고 왔다. 혼자인 것 같아 마음이 쓰였는데 어쩐지 배신감이 조금 느껴진다. 창밖으로 먹다 남은 고등어 대가리를 던져주었지만 고개를 한번 움찔할 뿐 별다른 반응이 없다. 길바닥에서 제법 오래 살아온 듯한 녀석의 친구는 녀석과 달리 경계심이 많아 보였다. 녀석이 계단에 앉아있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공원 벤치를 찾지 않게 되었다. 오늘도 수고했다 말해주는 녀석의 기다림. 그리고 나를 쫓는 눈빛과 울음소리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곳에 가도 결코 혼자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대문 앞 쓰레기 봉지는 더 이상 찢어지지 않는다. 현관 앞에 죽은 쥐가 또 놓여졌다. 이런. 게다가 오늘은 이 보기 싫은 것이 왜 자꾸 나타나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녀석의 입에 물려있던 죽은 쥐가 내 집 현관 앞에 놓이는 현장을 고스란히 다 보고 말았다. 녀석은 소리 없이 나타나 그 기분 나쁜 회색 덩어리를 툭 하고 던져놓더니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들고 사뿐한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간다. 벌써 3번이나 이 기분 나쁜 아침을 맞이한 이유가 녀석의 소행으로 인해서였음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나는 녀석의 이해할 수 없는 의기양양함에 담긴 의미를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오후 4시쯤 여배우 사진을 들이대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던 여자가 찾아왔다. 사진을 다시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냥 단정하게 해달라고만 하더니 쉴 새 없이 거울 속 자기 모습을 살피던 평소와는 달리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고양이? 흘낏 보게 된 그녀의 핸드폰엔 작은 고양이 사진들이 있었다. 여자는 얼룩무늬가 없는 회색 고양이를 키우고 있나 보다. 문득 고등어 대가리를 빤히 쳐다보던 눈동자들이 떠올랐다. 녀석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하는 걸까? 그녀가 공원에서 길고양이들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물어봐야겠다.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녀는 이것저것 참 아는 것이 많다. 왜 녀석이 그렇게 제 앞발을, 그녀는 손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게 핥아대는지, 왜 다리에 기대 서는지, 먹이는 무엇을 주어야 하며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 동물인지를 말해준다. 그리고 죽은 쥐가 녀석의 선물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고양이가 죽은 쥐나 새를 물어다 주는 것은 제 나름의 성의 표시란다. 내가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한다. 참 비위상하는 표현법이지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다. 오늘따라 거울 속 그녀가 여배우를 닮아 보여 내가 먼저 웃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냉장고가 텅 비었다는 것이 기억났다. 마트에 들려야겠다. 양배추 7,800원, 오이 3개 4,500원. 날씨가 춥더니 야채값이 많이 올랐다. 꽁치가 제법 싱싱해 보이는데 좀 살까? 봉지를 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3만 원을 달라고 한다. 계산대 옆으로 오래된 듯 보이는 도화지에 큼지막하지만 그리 잘 쓰지 못한 글씨가 붙어있다. 마트에서 이런 것도 팔았었나? 강아지 사료 9,000원, 고양이 사료 9,000원. 똑같네.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계산원에게 서둘러 10,000원짜리를 한 장 건넸다.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 역시 녀석이 마음에 들었다는 표시로 이름을 지어 불러주기로 했다. 나비? 야옹이? 이건 너무 흔하지? 그럼 멍멍이? 재밌겠네. 바둑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심 끝에 결정한 녀석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며 막 들어선 골목길 어귀에 때에 안 맞게 물이 흥건하다.
아랫집 아줌마의 짜증스런 목소리가 물길을 따라 흘러나온다. 무슨 일이지? 그러게, 진작부터 지하실 문 좀 고치자고 했잖아. 낯선 기계가 대문 앞에 나와 있다. 어휴, 내가 정말 언젠가는 이럴 줄 알았다고. 양숙이? 무슨 일이에요? 아, 위층 아가씨, 이제 퇴근하셔? 아이고, 말도 마라. 보일러가 안 돌아가길래 이상해서 내가 내려가 봤다는 거 아니야. 지하실에 도둑 고양이들이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한 건지 아주 물바다를 만들어놨어. 물바다를. 그래, 구청에 신고했더니 웬일로 후딱 잡으러 오대. 그 동물 구조하는 뭐라던가 왜 있잖아.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보면 막 나오는 그런 사람들. 아이고, 텔레비에서 본 것처럼 잘들 잡더만. 근데 뭘 그렇게 사왔어? 장을 많이 봤네. 짝이 안 맞는 고무장갑을 낀 채 물이 뚝뚝 떨어지는 더러운 걸레들을 두 손 가득 들고 있는 아줌마는 마치 자신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얼른 좀 도우라면서 지하실 문을 고쳐주지 않은 주인과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도둑고양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원망의 말들을 해댔다. 근데 정말 고양이가 그런 거 맞아요? 뻔하지 뭐. 시끄럽다. 녀석이 기다리지 않는 녹색 철제 계단을 올라가 공원 벤치만큼 썰렁한 집으로 들어갔다. 전기장판을 켜고 그대로 누웠다. 싱크대 한쪽에 생선과 야채들, 그리고 9,000원짜리 고양이 사료를 올려둔 채 좀 더 빨리 이름을 불러줄 걸 그랬나 보다.